만점자의 눈!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점자의 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룡중학교 3학년 친구 시험지를 가지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리뷰를 안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리뷰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 시험지를 보게 되면 다른 학교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룡중학교는 총 24문제가 나왔는데 객관식이 23문제에다가 서답형 1문제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룡중학교 시험지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중학교에서는 이런 서답형 문제들은 그냥 수행평가로 돌리고 객관식으로만 이렇게 시험 보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항상 서답형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연습이 좀 부족한 그러한 상태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서답형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룡중학교에서는 우리 3학년 친구들한테 이렇게 서답형 문제를 한 문제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연습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과정들을 성실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서답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감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점 요소들을 피해서 정확하게 평가 기준 요소에 따라서 감점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길러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서답형 문제를 통해서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감점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풀이들을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준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제곱근과 실수에 관한 교과 개념 문제입니다. 금방 풀 수 있을 거고, 자, 2번 문제도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주면 A, B, C 값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는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읍과 니은은 뭐 제곱하면은 보인다고 친다면 문제는 디귿번이 되겠죠. 디귿번은 이 형태를 좀 바꿔주셔야 이제 대소관계가 보일 겁니다. 자, 4번은 약간의 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론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문제 조건에 맞게 마주보는 면에 대해서는 제곱근 상태고, 그리고 옆에 있으면은 이게 오른쪽이 더 크도록 해줘야 된다. 이 조건에 맞게 조금 생각해서 이렇게 표 만들고 그림 그리고 하다 보면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자, 5번입니다. 5번도 이게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은, 특히 중학교 1학년 과정 덜 돼 있으면은 힘들 수가 있는데, 일단 루트가 되어 있는 녀석이 자연수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근데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수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분모에 있는 n이란 녀석이 720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수가 나올 수 있도록 약수들을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나조건을 통해서 이제 수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걸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번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긴 한데 3번, 4번, 5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은 제곱근표를 읽어낼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 A하고 B를 제곱근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변형시켜 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잘 연습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7번이나 8번은 간단한 계산입니다. 앞에서 이제 좀 힘을 줬으니까 이 7번, 8번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9번은 5점짜리로 딱 문제를 쳐다보게 되면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각각의 길이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를 겁을 먹고 쳐다보게 되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7교판이 초등학교 때 이후로 또 처음 보는 거라서 중3 돼갖고 거의 볼 일이 없다가 이제 보게 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침착하게 각각의 길이들을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또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이 시험지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 같아요. 별표 쳐놓으셔야 되고, 자, 이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절대 안 보여요. 이거를 이제 좌표를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연달아 피타고라스 정리 써갖고 미지수 도입해갖고 풀면은 풀릴 텐데, 그것보다는 도형의 성질을 써주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좌표가 잡혀 있어야 되고, 그 좌표가 이제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이제 도형의 성질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 잘 이용을 해서 이제 풀어주시게 되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결정타는 이 CB하고 OB의 길이가 서로 수직하다는 거, 그거 이제 파악하시면은 이게 OBC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하고 10번에서 이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셨나봐요. 자, 11번부터는
정말 많이 봤던 어느 문제집에서나 자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1번 뭐 전개 해갖고 개수들을 읽어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항상 튀어나오는 합차 공식 문제니까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전개를 해갖고 항등식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수들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무난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문제 푸는 거 많이 연습해본 친구들은 이런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다. 자, 15번 문제인데 15번 문제는 이거를 이제 머리를 좀 굴려갖고 풀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그냥 순차대로 풀어주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오히려 더 보일 텐데 괜히 합차 공식 쓰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더 건드렸다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3점짜리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고, 자, 17번도 여전히 완전 제곱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1번부터 바로 답이 보이죠. B를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인수분해를 바르게 한 것은이니까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금방금방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숙달도가 높아져 있다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거니까 제대로 연습을 잘 해놓으시고, 자, 19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별표 쳐놔야 될 것 같아요. 인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인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니까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얼마든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루트 안에 있는 식들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중학교 1학년 문제가 되는 거니까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지어주면은 금방 풀릴 겁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이제 유리화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직접 일일이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힘들 거고, 이거를 식을 변형을 할 줄 안다면 좀 더 편안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조작이 가능하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니까 그거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맞추도록 조작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2번은 이제 복잡한 수의 계산을 할 줄 아느냐 이건데, 복잡한 수가 나오면은 이걸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또는 곱셈 공식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그 식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수에 대한 문제로 바꿔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점짜리, 둘 다 5점짜리 문제인데, 복잡한 수의 계산이 연습이 덜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와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복잡한 수의 계산은 미지수를 도입을 해서 식의 계산으로 바꾸고 우리가 공부했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형태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푸는 거다. 그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답형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답형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소수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건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꽤나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루트 10-1이란 녀석의 정수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수 범위 안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소관계를 좀 따져봅니다. 차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가 2하고 3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값을 저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을 보니까 반복되는 덩어리가 보여요. 그러면은 치환을 해주는 거고, 치환을 해서 식을 정갈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치환했던 것들을 돌려줍니다. 돌려주게 되면은 x에 대한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한 x값을 대입해주면은 답까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단 주어진 수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범위를 바탕으로 소수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치환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한가,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정답을 마무리해서 계산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총 6점짜리가 되겠습니다.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문제를 못 풀었겠지만 첫 단추만 잘 끼웠다고 한다면 뒷부분까지 무난하게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룡중학교는 객관식뿐만이 아니라 서답형 문제까지 있었으니까 이게 서술형 쓰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미리미리 서답형 쓰는 훈련들이 좀 되어 있어야 이런 시험들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룡중학교 시험은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자의 눈.